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합니다. 지상철도 중에 어느 곳이 가장 먼저 지하화될까요? 연말 철도 지하화를 처음 시작할 선도사업 선정을 앞두고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안양시도 정부 공모에 군포시와 함께 참여했는데요. 최대호 시장은 당연히 경부선 철도를 선정해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서울 지역 지자체와의 공동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이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는 경부선과 경인선, 안산선 등 3개 철도 노선의 일부 구간을 선도 사업에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서울과 인천 등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선도 사업에 뛰어든 만큼 경쟁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지난 2010년 철도 지하화를 최초로 제안했던 최대호 안양시장은 그동안 철저히 준비한 만큼 경부선 안양 구간이 선도 사업에 선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10년 전국 최초로 준비해왔고 오랜 시간 준비한 만큼 반드시 지하화 선도 사업을 통해 어느 지역보다 큰 시민들의 염원을 이루고 단절된 도시 연결, 노후지역 개발 등을 추진할 것입니다. 최 시장은 경부선이 관통하는 군포시와 서울 지역 지자체와의 공동 대응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양시는 지난 2012년 군포시를 비롯 서울 용산구와 동작구,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등과 경부선 철도 지하화 추진 협의회를 구성하며 대비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안양시가 실시한 용역 결과는 올 초 정부가 발표한 철도 지하화 특별법에 대폭 반영되기도 했습니다. 누구보다 타당성 있는 많은 연구 결과를 가지고 선도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1월의 특별법에 안양시의 경부선 지하화 기본 구상 용역 결과가 상당 부분 반영되었습니다. 최 시장은 다음 달 중 협의회가 열릴 예정이라며 이 자리에서 선도 사업 선정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7개 지자체와 공동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내달 중 안양시를 포함한 경기 및 서울 7개 지자체가 경부선 철도 지하화 선도 사업 공동 선정을 협의를 가질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는 철도 지하화 선도 사업 대상 구간을 올 안에 선정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종합계획도 수립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 평택시가 하반기 읍면동별 시민과의 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장선 시장은 지역 발전에 대한 자신의 구상과 함께 각종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는데요. 특히 경기도와 충남이 구상하고 있는 베이밸리 메가시티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주요 내용을 배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평택시는 28년 연속 인구가 증가하면서 2040년 인구 107만 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역 성장 동력으로는 수소와 반도체, 미래차를 내걸고 있습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경기도와 충남도가 논의 중인 베이밸리 메가시티 사업에 주목하면서 평택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충남과 접한 평택이 베이밸리 메가시티의 중심인 만큼 용인, 화성 등 경기 지역은 물론 충남의 당진, 천안 등을 아우르는 산업의 핵심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입니다. 반도체하면 화성시, 용인시, 평택시가 다 여기 좀 포진하고 있습니다. 또 자동차도 쌍용, 그다음에 기아, 현대가 다 여기에 있습니다. 교통이 이 지역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고속전철 같은 게 다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확장되고 있어서. 지역 현안인 고덕 신도시 행정타운은 내년에 착공하고 지제역 복합환승센터와 평택역 복합문화광장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컨벤션 기능까지 하는 복합 미래 환승센터를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평택역 앞은 지금 워낙 쇠퇴하고 있어서 거기를 저희들이 청소년 젊은이들이 문화공간으로 저희가 아주 바꾸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모 중인 화장시설과 관련해선 관심을 보이는 지역이 있고 폐기물 소각장도 증설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화장장을 공모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몇 군데에서 관심을 보여서 그중에서 저희 한 군데를 선정해서 화장장을 만드는 작업을 본격 착수도 이렇게 할 겁니다. 쓰레기 소각장도 지금 늦으면 앞으로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이것도 증설 작업을. KG 모빌리티 공장 악취 문제와 관련해선 평택시가 조사한 결과 문제가 드러난 만큼
개선 명령 등 행정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G 모빌리티에서 악취가 연돌 그 굴뚝에서 나가는 곳에서 측정을 했는데 초과된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선 명령이 나간 상태고 평택시는 다음 달까지 읍면동별 시민과의 대화를 이어갑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수원시가 자율주행과 에어택시 같은 미래기술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미 3년간 국제 스마트 도시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AI 등을 접목한 새로운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중장기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원시가 지난 2020년에 도입한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입니다. 구급차 등의 긴급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할 때 자동으로 녹색 신호를 부여하는 기술로 수원시 내 모든 교차로에 구축돼 있습니다. 시스템 도입의 효과는 상당했습니다.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 도입 후 응급 환자 이송 시간은 56.3% 단축됐고 긴급 차량 교통사고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AI CCTV도 수원시가 도입한 대표적인 첨단 기술입니다. 1제곱미터 면적에 3.25명 이상이 몰리면 수원시 재난종합상황실로 자동으로 경고를 보내는 시스템으로 이태원 참사 같은 다중 밀집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수원시엔 행공동과 인계동 나해석거리, 수원역 로데오 거리 등에 AI CCTV 2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안전과 교통, 경제, 환경 분야에 여러 첨단 기술을 도입한 결과 수원시는 영국 왕립표준협회로부터 세계적인 스마트 도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미래 스마트 도시에 대한 비전도 선포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등의 혁신 기술을 교통 분야에 집중 도입해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수원시는 수원시 의회와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앞에 나와 있는 대로 혁신과 디지털 포용을 하는 시민이 행복한 스마트 수원을 구현하겠습니다. 수원시는 2027년 상용화를 목표로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시범 운행할 계획이고 공중으로 다니는 에어택시는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 광명시가 한국철도공사와 손잡고 KTX 광명역 일대 철도 부지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주로 사무실과 컨벤션 센터 같은 업무 시설과 상업 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광명시는 내년 초에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2028년에는 착공할 계획입니다. 조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명시 일직동 KTX 광명역 일대입니다. 지난 7월 국토부가 선정하는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대상지로 확정되면서 이 일대의 복합 개발이 가능해졌습니다. 광명시는 한국철도공사와 손잡고 KTX 광명역 철도 부지에 대한 복합 개발을 추진합니다. 두 기관은 복합 개발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공동으로 시행하고 개발 가이드라인을 함께 수립하기로 협약했습니다. 개발 방향은 각종 박람회를 할 수 있는 컨벤션 센터와 업무 시설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명역에 와서 이곳에서 바이어를 만나고 그리고 여기서 공연을 보고 여기서 잠을 자고 또 아침에 또 회의를 하고 다시 서울 어디로 가는 이런 이제 상상을 함께 펼쳐가는 데 있어서 그런 일들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역세권에 대한 개발 사업을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번 복합 개발 대상지는 한국철도공사가 소유한 광명역 주차장 부지를 포함해 모두 2만 6천 제곱미터 규모입니다. 내년 초 개발 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사업자 공모와 설계, 인허가 등을 거쳐 오는 2028년부터 본격 개발될 예정입니다. KTX 광명역의 하루 평균 이용객은 3만 5천여 명. 이 일대의 복합 개발이 완료되면 KTX 광명역의 이용객 수도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BTV 뉴스 조윤주입니다.
10월 21일은 경찰의 날이었습니다. 올해는 경찰 창설 79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인구가 늘고 있는 경기 남부에선 치안 수요도 빠르게 늘고 있어서 경찰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고 자치경찰이 시행되면서 치안 서비스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현직 경찰서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진 평택경찰서장 나오셨습니다. 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평택 경찰서장으로 취임한 지 이제 8개월째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제 평택에 와보시니 어떻습니까? 그동안의 소감을 좀 먼저 여쭙고 싶은데요. 예, 제가 처음 평택 경찰서장 발령 소식을 듣고 경기도에서 가장 치안 수요가 많은 경찰서, 네. 또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군 기지와 반도체 공장이 있는 곳, 또 반미 집회와 건설 현장 노사분규 집회가 많은 경찰서라는 이미지가 바로 떠올랐습니다. 사실 또 부임 이후에 또 치안 현장을 둘러보면서 또 직원들을 만나고 대화를 하면서 그 모든 게 사실이라는 것도 확인을 하였고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의 노력과 헌신을 통해서 평택 치안을 잘 지켜내고 있는 동료 경찰관들을 보면서 가슴 뿌듯함과 든든함을 동시에 느끼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서장은 평택 경찰 동료들을 잘 대변하고 지켜주고 또 평택 경찰은 시민들을 잘 지켜주는 선순환 연쇄 구조를 만드는 게 내 역할이다. 이런 사명감과 책임감도 동시에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시민들을 향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될 텐데요. 네. 평택시는 인구가 이제 60만을 돌파했습니다. 적지 않은 인구인데 문제는 이제 경찰서가 단 한 곳뿐이라는 겁니다. 경찰분들도 치안 유지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평택은 관할 인구가 63만 7천 명으로 네. 또 도내 1위고 그리고 112 신고, 범죄 발생 건수, 교통사고 건수 등 그 모든 치안 지표에 있어서 경기 남부경찰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손에 꼽을 정도로 치안 수요가 많은 경찰서입니다. 이 사실은 인구 수에 비해서 경찰관서나 경찰관 수가 부족하다는 것을 또 의미를 하는데 네. 경찰청에서는 이에 따라서 28년도에 평택 북부경찰서와 평택 남부경찰서로 분설을 하는 것을 목표로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시는 또 급격하게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도시 중에 하나인데요. 네. 특히나 또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까 교통 분야에 대한 문제 해결도 좀 시급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교통 분야는 시민들 일상생활에서 가장 크게 체감할 수 있는 분야고 또 교통 사망 사고 등 안전과도 직결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경찰서장으로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크게 시민 불편 해소, 또 교통 안전 확보, 교통망 확충 등 세 가지 분야를 꼽을 수 있습니다. 저는 부임하자마자 이 분야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평택시 또 평택시 의회와 함께 시민 안전을 위한 교통 환경 개선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에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시민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서 그간 교통량이 많지 않음에도 장시간 신호대기로 인해 교통 불편을 겪고 있던 57개소에 대해서 비보호 좌회전을 허용하였고 특히 야간 교통량이 적은 28개소에 대해서는 전면 신호와 보행자 작동 신호기를 설치를 해서 시민 불편을 해소를 하였습니다. 특히 제가 가끔 초등학교 교통안전 캠페인을 나가는데요. 그때 한 학부모님께서 아이들 등하교 때 그 차량으로 승하차를 시켜주는데 많이 불편하고 위험하다는 그런 네.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68개 초등학교에 어린이 승하차 구역, 일명 드롭존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신설을 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승하차를 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또 응답을 하였습니다. 이 보이스피싱 서민 대상 범죄도 점점 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 보이스피싱 범죄는 요즘 가장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범죄지 않습니까? 네. 평택 경찰서에서도 작년에 한 해 한 300여 건의 범죄가 발생을 했고 피해 금액도 한 50여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피싱 범죄의 특징은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어떤 심리적인 지배 상태에서
외부의 도움을 받을 수 없고 또 피해 금액이 크고 회수가 어렵다는 그런 점이 특징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행스러운 점은 본인이 뭐 전화를 끊어버리거나 또 응대를 하지 않거나 하면 범죄가 그 상태에서 중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조심을 할 경우에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절반 이상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전달받는 그런 형태이어서 금융기관 종사자들께서 연세가 있으신 그런 또 다액 현금을 인출하시는 그런 분들이 발견이 될 경우에는 의심스러울 때 경찰에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가 신속하게 출동을 해서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그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착안을 해서 평택경찰은 평소에도 통장 이장단 회의, 또 경로당, 노인대학에 진출을 해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유형이나 예방 방법에 대해서 항상 많은 교육을 해드리고 있고, 특히 지난 8월에는 관내 72개 전 금융기관과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앞으로 많은 그런 범죄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또 그런 또 열심히 해주시는 경찰분들 덕분에 시민의 안전이 이제 더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간이 좀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또 시청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이나 하고 싶은 얘기 짧게 부탁드립니다. 평택경찰은 이상 동기 범죄에 제대로 대응하고 또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시민 안전 위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공동체 치안 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작년부터 평택형 시민 안전 모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택경찰은 모든 경찰 활동에 시민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그 범위를 넓히고 또 경찰 활동과 지역 공동체 경찰 활동 사항을 적극적으로 시민한테 홍보하고 또 공유함으로써 시민들이 참여의식과 자부심을 가지고 준법의식을 고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시민이 곧 경찰이고 경찰이 곧 시민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인식 변화와 참여와 도움으로 평택은 더욱더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도움 또 참여를 기대합니다. 네, 또 안전한 도시 평택을 위해서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제적인 멸종 위기종인 따오기가 시흥 관곡지 일대에서 발견됐습니다. 지난 2021년 경남 창녕군에 있는 따오기 복원센터에서 방사된 개체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40년 전 멸종됐던 천연기념물 따오기가 발견됐다는 소문에 카메라에 담으러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까맣고 긴 부리, 붉은 뺨이 인상적인 따오기 한 마리가 시흥 관곡지를 찾아왔습니다. 미꾸라지를 먹고 있는 따오기. 자세히 보니 발목 부근에 인식표가 달렸습니다. 지난 2021년 경남 창녕군의 우포 따오기 복원센터에서 방사된 암컷 따오기입니다. 경남에서 먹이를 찾아 머나먼 시흥까지 날아온 겁니다. 창녕에서 복원돼가지고 시흥에 올라온 이유가 따오기의 먹이가 되는 민물고기나 개구리 등 수소동물이 여러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시흥은 생태적으로 상당히 좋은 도시입니다. 40년 전 멸종됐던 따오기가 나타나면서 카메라에 담으려는 사진 작가들이 이른 아침부터 시흥 관곡지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작가들의 무분별한 사진 촬영으로 따오기가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사진 한 장 진짜 가까이 찍겠다라는 그런 신념하에 자꾸 그러시는데 경계만 지켜주고 그 아이가 먹을 수 있는 시간대를 좀 주고 한 40명씩 몰려다니면서 날아가면 또 날아간 곳을 쫓아가서 또 들이대고 그러면 그 아이가 또 못하고 또 날아가고 이 아들은 스트레스입니다. 그럼 제발 전국에 계시는 사진 작가님들 그것 좀 안 해주시면 감사하고. 환경단체는 지나친 근접 촬영으로 따오기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먹이 활동을 못해 폐사할 수 있어 따오기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시흥시는 촬영을 저지할 방법이 없다며 보호 캠페인 추진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따오기 관련해서 이제 정책은 당장은 없고요.
명예환경감시원 분들이랑 보호 캠페인 같은 거, 먹이 주기 같은 활동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머나먼 남쪽 나라에서 200km 넘게 날아온 따오기가 시흥에서 잘 적응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조윤주입니다. 청정 하천에서만 산다는 민물조개 제첩이 의왕 청계천과 하기천 합류 지점에서 발견됐습니다. 백운호수와 청계산에서 내려오는 물길이 만나는 지점인데요. 도심을 통과하는 하천의 수질이 개선되고 있는 지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권예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계사에서부터 내려온 청계천과 하기천이 만나는 합류 지점에서 제첩이 발견됐습니다. 크기는 크지 않지만 황갈색을 띤 부채꼴 모양의 제첩이 틀림없습니다. 제첩은 1급수 맑은 물에서 자란다고 알려진 민물조개입니다. 과거 공장 폐수와 생활 하수로 몸살을 앓았던 하기천에 제첩이 발견된 건 그만큼 하천이 깨끗해졌음을 알리는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민관이 협력해서 수질을 정화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한 결과가 지금의 맑은 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생물들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장소로 계속 잘 지켜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한편 환경운동가들은 하기천 상류에서 멸종위기종 수달의 배설 흔적을 발견하면서 하기천과 안양천 일대에 전반적인 어족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생태계 먹이사슬 안에서 멸종위기 동물의 먹이 공급원이 되는 생태 환경이 어떻게 갖춰져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는 뜻입니다. 물고기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하천을 만드는 것이 다른 생물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하천이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생태하천 하기천에서 제첩에 이어 수달의 모습까지 발견하는 그날이 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 영동고속도로 동백IC 건설 사업이 오는 2027년 공사를 시작합니다. 용인시는 영동고속도로 가칭 동백IC 건설을 위해 지난해 10월 한국도로공사에 신청한 도로 연결 허가가 최종 승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기흥구 청덕동 일대에 길이 1.1km의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진입부와 강릉 방향 진출부를 설치하는 것으로 신갈 분기점과 마성 IC 사이에 생겨나는 정규 IC에는 하루 평균 16,371대가 이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IC건설 총 사업비 약 1,137억 원은 용인시가 부담하고 도로공사는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 설계를 시작해 2027년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최근 3년간 경기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한 시군이 과천과 양주, 화성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과천시는 인구가 22.5% 늘어났고 이어 양주시 21.1%, 화성시는 9.4%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경기도 전체 평균 인구 증가율은 1%를 기록했습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